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3번에 1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는요. 자, 부가가치세 들어가셔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열으시고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에요. 자, 대선 관련 자료 보시면 첫 번째 바드럼 거래일자는 2020년 7월 31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얘가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도 발생일은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부도는 발생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4월에서 6월 걸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할 거죠. 그러면 얘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럼 확정일은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럼 5월 1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05월 1일 배송 금액은 770만 원 입력하시면 세액 70만 원 나오고요. 거래처는 가경이고요. 얘는 부도 6개월이죠.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외상 매출금 거래일자는 2020년 5월 31일 550만 원이 비고해 보시면 4월 1일 날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럼 파산이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확정일은 2021년 04월 01일. 금액은 5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비하. 얘는 파산이니까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대금 미수됐다고 했는데요. 거래일자는 2019년 6월 10일 880만 원. 자, 비고를 보시면 2021년 5월 9일에 대손 처리했대요. 근데 해당 법인이 세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대손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재산을 저당 잡힌 걸 재산을 팔아서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손세액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저장하셔야 되겠죠? 다음 3번에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열으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8억 4,300이 있다네요. 부가세 별도로요. 그럼 1번에다가 8억 4,300에 8,430. 2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죠? 그러니까 4번에다가 61만 9,045원. 다음 3번. 일본 도쿄 상사의 제품 직수출했대요.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이 4,500만 원.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자, 수출이니까 6번에다가 4,500. 다음 매입 자료의 1번.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공급가액이 2억 3,500에 2,350만 원짜리가 있네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칩은 고정 매입에다가 2억 3,500에 2,350. 다음 두 번째,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원재료네요.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니까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쓰시는데 밑에 보시면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지연 수치 가산세 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4억 5천에 4,500만 원을 다 쓰시고 가산세에 가셔가지고 지연 수치에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에 공제대상 일반 매입이래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중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900만 원에 90만 원. 다음 기타 자료에 2021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350이 있대요.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다가 135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예정신고 누락분이래요. 자, 매입액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여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쓰시면 되고 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건 가산세가 있지만 받는 건 없어요. 자, 나머지 보시면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함 그랬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함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에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은 보험료에 관련된 거니까 수동이고요. 2번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수동이고 3번의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도 수동이고요. 4번은 법인세니까 자동이고 5번은 감가상각이니까 자동이요. 자, 그럼 수동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일단 회계관리의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일자로 자, 1번 2021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보험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네요.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자산으로 처리해 놨는데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로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치가 10개월치가 없어진 거죠. 선급비용은. 자, 그래서 대변으로 선급비용이 없어져요. 얼마? 10개월이니까 10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얘가 없어진 이유는 보험료로 대체가 된 거예요.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네요. 자, 주식명은 주식회사 갑이고요. 취득일은 2020년 12월 30일 천주를 샀는데 전기 말에 주당 시가가 10만 5천 원이었대요. 주당 시가예요. 근데 단기 말에 주당 시가가 11만 5천 원이니까 만 원씩 늘었죠? 몇 주? 1000주.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늘었다. 얼마? 1000만 원. 그죠? 얘가 늘어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에 있는 거 6,500만 원 미화로 5만 달러로 계산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그때 빌렸을 때 당시에 5만 달러인데 6,500만 원이면 1달러당 1,300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1,200원으로 줄었죠? 자, 그러면 빚이 줄었네요. 자변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 누구네 거? ABC 거. 금액이 얼마가요? 100원씩 5만 달러. 그럼 500만 원이 줄었네요. 자, 줄어든 이유는 외화를 뭐 했더니 환산했더니 빚이 줄었으니까 이익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4번, 5번은 자동이니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첫 번째 법인세는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문제 먼저 볼까요?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이납 6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대요. 자, 그러면 선납세금은 650만 원 먼저 털고 총 얼마를 내야 되니까 2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350을 추가로 더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 계상액에다가 13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올해 9월 달에 취득을 한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 정률법이래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정률법이니까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자, 근데 올해 처음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겠죠.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0.451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개월밖에 안 썼어요. 4개월밖에 안 썼죠. 9, 10, 11, 12. 그러면 12분의 4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51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제조니까 자, 여기 경비의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 기계장치 여기다가 451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5번 2021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진 사원 박민혜 여성 입사일자는 2021년 8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을 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사원등록 원천징수에 가셔서 사원등록 자, 코드 번호는 107번을 쓰라고 했고요. 이름은 박민혜. 자, 주민번호는 760 1003 254 9756이고요. 입사일자는 2021년 08월 1일.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는 더 손댈 건 없겠네요. 넘어가시고 부양가족에 가셔서 자,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녀자 공제 해주시고 두 번째 배우자요. 이름은 김영광.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801120-163-4566.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네요. 100만 원 초과하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다음 본인의 아버지 직계 존속이고요. 이름은 박노현.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81224-1870981이고요. 60세 이상이긴 한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도로 해주셔야 되고. 다음 직계 비속 김예슬.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30505-4186-455고요. 20세 이하고 미국에 유학 중이래요. 그래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 직계비속 김예찬.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61214-3143-578이고요. 동거가족이고 소득이 어때요? 그럼 20세 이하의 자녀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6번 오빠 박민호.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40112-1549-722. 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5번에 2번. 다음은 강효성 사원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탭에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F2번 눌러서 강호성이고요. 자, 연말정산 항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보험료,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가 강민철이네요. 강민철은 부친이에요. 근데 부친이 68세긴 한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네요. 자, 그러면 소득 제한에 걸렸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강샘물 것도 있네요. 강샘물은 5살 자녀네요. 그죠? 그러면 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성 보험 일반에다가 40만 원 쓰시고, 다음 의료비,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니까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의료비 들어가셔서 자, 어머니가 59세예요. 자, 그러면 59세. 근데 장애인이죠?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장애인에다가 얼마요? 150만 원 써주시고 그다음에 배우자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 수술 아니래요. 그럼 해주겠죠. 100만 원 하고 시력 보정용 안경 30만 원. 50만 원 한도인데 3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자, 그럼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13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교육비 갈게요. 교육비. 처남 안윤석이 대학교 교육비. 근데 처남이요. 21살인데 소득이 없어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강호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생에다가 400만 원 쓰시고 다음 자녀 강지희가 11살의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를 60만 원이라 썼대요. 한도가 얼마예요? 30만 원 한도죠. 자, 30만 원 한도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해주겠죠. 그래서 30만 원,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어디에다 쓰시면 돼요? 보증고에다가 60만 원 쓰시고 다음 자녀 강샘물은 아까 5살 미취학 아동이죠.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러면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하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 원도 공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취학 전 아동에 가셔서 27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교육비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네요. 자, 기부금의 첫 번째, 본인이 정치자금 기부금.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과분 2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남이 국군장병 위문 금품을 보낸 게 있대요. 50만 원. 근데 기부금은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처남은 소득이 없었죠? 그러니까 강호성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당해 기부금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월세가 나오는데요. 강호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총 급여가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공제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 자, 여기 월세 주택 임차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김광일 주민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네요. 747-460115 다음에 유형은 아파트라고 그랬으니까 5번이고요. 면적은 84제곱. 임대차 거래는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대실은 2020년 07월 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연간 960만 원이래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 신용카드 나왔네요.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자, 2,500만 원이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액이 40만 원, 대중교통 이용액 60만 원, 회사 경비 사용 금액 2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빼다가 따로 입력을 할 거지만 회사 경비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얼마를 빼야 되나요? 2,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2,200만 원만 쓰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다가 40만 원, 대중교통이 6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중고자동차는 10%는 해준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10%인 100만 원 하고 다음 밑에 미술학원 수업료 이거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0만 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